이번 시간에는 원리셈판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바다 내림이 있는 뺄셈을 단계별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봅시다. 원리셈판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만 살펴봅시다. 가장 큰 장점은 십진법 원리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교구라는 점입니다. 수와 셈이 추상 개념이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리셈판은 개념과 원리에 따라 조작하면서 가르치니까, 두 번째, 교사나 엄마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며 가르치기가 쉽고 아이들은 이 설명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세 번째는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에 따라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놀이처럼 반복 연습해 가지고 능숙해집니다. 즉 연습을 통해서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조금만 꾸준히 연습하면 원리셈판이 없어도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심산을 합니다. 암산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원리셈판 하나로 5, 6, 7세 유아부터 초등 수준의 수와 연산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교구 학습이 좋긴 좋은데 너무나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면 각각의 조작법을 익혀야 하죠. 원리셈판은 하나로 초등 수준의 수와 연산, 개념과 원리를 교과서와 똑같이 조작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게 큰 특징입니다. 자, 이제 원리셈판의 장점을 활용한 단계별 학습법을 알아봅시다. 크게는 4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첫 번째 이해 단계, 2 연습 단계, 3 심산 단계, 즉 암산 단계예요. 4 필산 단계를 거쳐서 계산력을 완성합니다. 필산 단계가 되면은 원리셈판이 없어도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목표죠. 15 빼기 7을 예로 들어서 바다내림이 있는 뺄셈의 단계별 학습법을 살펴봅시다. 15 빼기 7의 1단계 개념 이해 단계는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선생님처럼 따라하기 1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15 빼기 7을 해봅시다. 즉 이제 이르저리에서, 그러니까 5에서 7을 바로 뺄 수 없을 때 이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런 거죠. 또는 사과 15개 중에서 7개를 먹었다면 남은 사과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이 선생님이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아랫셈판에 15를 이렇게 놓고 이르저리 5에서 7을 바로 뺄 수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5를 먼저 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랫셈판에 노란색알 하나를 내리고 이 셈판에 초록색알 10개를 놓습니다. 즉 노란색알 하나는 초록색알 10개하고 같지요. 이것을 이제 받아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받아 내리고 아래에서 하나씩 세면서 7이 될 때까지 뺍니다. 1, 2, 3, 4, 5 아랫셈판 다 없어졌죠. 그럼 이 셈판에서 6, 7, 5 그리고 원리셈판을 읽습니다. 8개지요. 답이 8이죠. 이와 같이 15 빼기 7이 8인 걸 알고 두 번째 방법을 학습합니다. 똑같이 이제 구전 상황, 구차 상황, 비교 상황을 해주면 좋겠죠. 이제 구전 상황을 아까 했으니까 구차 상황. 이제 접시에 사과 15개와 107개가 있습니다. 사과가 몇 개 더 많은가요? 이걸 해결하려면 15 빼기 8을 해야 되죠. 비교 상황. 15보다 7 작은 수는 몇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똑같은 15 빼기 7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 문제를 제시하면 뺄셈의 여러 개념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15 빼기 7의 1단계 개념 이해 단계 2가지 중에서 선생님 따라하기 2는 이제 받아 내린 10에서 7을 먼저 빼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이제 표준 교습법이에요. 앞으로는 이걸로 꾸준히 할 겁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15 빼기 7을 해봅시다. 그리고 원리셈판에 조작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아랫셈판에 15를 이렇게 놓고
1의 자리 5에서 7을 바로 뺄 수 없으니까 노란색 알 1개를 내리고 대신 이 셈판에 초록색 알 10개를 넣습니다. 초록색 알 10개는 노란색 하나하고 같다고 했죠. 이와 같이 이제 10의 자리에 1을 빼고 대신 1의 자리에 10을 넣는 것을 받아내린다 라고 합니다. 이제 20에서 7을 바로 빼고 남은 3을 아래 셈판에 5에 옮겨 더해서 답이 8이죠. 15 빼기 7의 2단계는 계산 연습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15 빼기 7은 이렇게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 셈판에 놓으면서 계산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말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아래 셈판에 15를 넣고 1의 자리 5에서 7을 바로 빼려는데 뺄 수 없을 때는 받아내림 있는 뺄셈을 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노란색 알 하나를 내리고 대신 이 셈판에 초록색 알 10개를 넣은 후에 이 10에서 7을 바로 빼고 남은 3을 아래 셈판을 5에 옮겨 더해서 답이 8입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은 선생님은 수식만 말하고 아이가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선판으로 계산 연습을 합니다. 이때 노란색 알 1개를 내리고 대신 이 셈판에 초록색 알 10개를 넣은 후 이 부분을 15 자리에서 1을 빼고 대신 1의 자리에 10을 넣은 후 이렇게 바꿔서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의 개념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5 빼기 7의 3단계는 심산 단계입니다. 즉 암산 단계죠. 일정 동안 쭉 하면은 이제 심산 단계 온다고 그랬죠. 자, 심산 1단계는 아래 셈판에 15를 넣고 1의 자리 5에서 7을 바로 뺄 수 없으니까 이럴 땐 15 자리인 노란색 알 1개를 마음에 주면은 마음에 초록색 알 10개가 생기죠. 즉 10이 생겼죠. 이 10에서 7을 빼고 남은 3을 아래 셈판 5에 더합니다. 그래서 답이 8이죠. 자, 심산 2단계는 원리 셈판을 사용하지 않고 원리 셈판을 보면서 답을 말합니다. 답이 8이죠. 원리 셈판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항상 말하지만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15 빼기 7의 네 번째 단계는 필산 단계입니다. 이제 계산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리 셈판이 없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가로식 15 빼기 7을 해보면 15의 10에서 7을 빼고 남은 3을 5에 주어서